무섭의 책 읽기 TV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전히 휘둘리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을 쓴 저자는 박진영 씨인데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 통합의학 프로그램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전문가인데 이 심리학과 관련된 많은 책을 저술했네요. 이거 2019년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 페이지 수는 좀 많습니다. 3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 분이면 사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냥 알짜배기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영상만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정리 잘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이 책을 쓴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상하고 신기한 속성을 이해하고 나도 잘 모르는 나와 너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다운 모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문 프롤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차례를 들어가 보면 총 5파트로 돼 있어요. 6파트. 나도 잘 몰랐던 나, 누구를 위한 삶인가,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사는 법, 내가 너무 몰랐던 너,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정글 같은 세상에서 유쾌하게 살아남기,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잘 몰랐던 나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들어가서 상사로부터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서 꺼내고, 이 책에서 보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올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시카고 대학교 존 카시오포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만 이것이 나한테만 사랑과 관심,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삶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교죠.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부 싸움 나는 경우도 보면 아내 친구 남편 연봉이 어떻다, 엄친아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죠. 그러다 니는 돈 얼마 벌어왔냐, 어떻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하향 비교가 있고 상향 비교가 있는데, 하향 비교는 이런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안도감을 갖고 기분 좋아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하향 비교보다는 상향 비교를 더 많이 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 그래서 옆집 누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당신은 쥐꼬리 많은 봉급에 거기다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쏴붙이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비교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상향 비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향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는, 상대방과 하는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발전적인 의미의 비교는 나 개인에 대한 비교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걸 비교했을 때 훨씬 발전적인 삶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눈에 좀 퍼뜩 띄었던 것이 이제 지진에 대한 내진 이야기였습니다. 내진 설계.
일본에 가면 이제 내진이, 지진이 많이 나는데 한국은 뭐 지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를 많이 하려고 하죠. 웬만한 내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거죠.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악플 하나 보고도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제가 누군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삶의 내진 설계가.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야기 하나만 딱 듣고도 그냥 무너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뭘로 보이십니까? 왼쪽 사진은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한번 오리를 보거나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다면은 저걸 다시 다른 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리가 아니고 저게 토끼다. 그러면 토끼로 보입니까? 저거는 할머니가 아니고 예쁜 처녀가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면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꼭 한 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도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장에서는 내가 몰랐던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오자마자 일하는 겁니다. B와 얘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그한테 트집을 좀 잡았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 이 친구 성격 정말 다혈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와, B가 다혈질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을 만나서 B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아침부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침에 간발의 차로 버스 놓쳐 지각했지. 그래서 상사한테 혼나고 회사에서 커피를 어떻게 먹다가 또 옷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기분 추스리려고 친구 만났더니 이 녀석이 또 나한테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 B 친구 얘기 들으면 A는 나쁜 놈이 되죠. 근데 A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잠깐 장난을 쳤을 뿐인데 승질을 부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몰랐던 너, 네가 몰랐던 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장에서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 자, 여기다 A 다음에 가로를 폈다면 누구든지 다 B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2, 13, 14라고 썼으면은 저건 B가 아니고 분명히 13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맥락이라는 겁니다. 맥락.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맥락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맥락은 앞, 뒤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다음 6장 정글 같은 세상에 유쾌하게 살아남기입니다. 요 내용은 정리하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비교적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술들 해가지고 뒷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대면했을 때 내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나의 따뜻한 면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제가 아주 그냥 가슴 깊이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그 직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원들한테 먼저 따뜻한 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화를 만든 다음에 뭔가를 도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좋은 일을 나도 내 일처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거 쉽지는 않죠. 예. 그 다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의식을 갖게 한다. 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도 너 아니면 나, 죽기 살기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의식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
싸울 일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스킨십은 사랑이 전달된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본 기억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자녀가 나갈 때, 이럴 때, 자녀하고 포옹하고, 또 이렇게 등도 한 번씩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막상 그 자식이나 부모 관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점을 만들어 간다. 자, A라는 사람과 사귀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꼬시려 할 때 150가지를 뭐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탁탁탁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통점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취미가 같다든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외롭고 두렵고 상처를 받는 존재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외롭고 두렵고 상처를 받는 존재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또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또 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늘 드릴 말씀이지만 힘이 나는 구독 중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책 여전히 휘둘리는 당신에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